네, 김영입니다. 휴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에, 오늘 태풍이 온다고 지금 예보가 되고 실제 또 바람이 좀 이렇게 밖에는 좀 불고 있습니다. 수원은 희한하게 이게 뭐 태풍이라든가 비 피해가 그렇게 크게 없는 도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피해가 크게 없는 거 보면 참 그래도 에, 참 복이 있는 도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지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왜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지 못할까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지식인이든 지식인이 아니든 참 올바르지 못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주 꽤 많죠. 그 불가에서는 그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 이유를 뭐 가볍게 얘기할 때 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탐, 그 이 탐욕이죠, 탐욕. 또 하나는 진, 이 성내는 거죠, 성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치, 어리석음. 잘 보이시나요? 예. 그 탐욕에 심취하거나 성을 잘 내거나 어리석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 올바르게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진단하는데 그 서양의 이 플라톤도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리석음을 두 가지로 나눠봤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광기 보이시나요? 이 광기와 또 한 가지는 무지. 이 무지와 광기 때문에 어리석어진다. 이것을 일종의 플라톤은 질병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랬는데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 무지한 것도 질병이고 이 지랄 같은 그런 기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질병으로 봤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리석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봤죠. 그 우리 논어에 보면 그 논어가 뭐 이 공자 쌤과 우리 제자들 간의 그 대화가 이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그 2500년 고대 때는 뭐 거의 뭐 대화 형식의 그 철학이었죠. 거의 대부분. 그 공자가 제자들한테 뭐 여러 말씀 많이 하셨지만 군자가 돼야지 소인이 되면 안 된다. 다 이게 수준 높은 제자들이긴 하지만 어떤 제자들은 이게 물질에 이렇게 물질을 지향하는 이런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높이는 이런 제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군자라고 하면은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고양시키는 고상함을 점점 이렇게 좀 높여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주로 군자라고 한다면 틈만 나면 그냥 물질 지향하는 이런 이제
동학들을 제자들을 이제 소인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소인의 학자가 되지 말고 군자의 학자가 되라. 이제 이렇게 이제 강조를 많이 하시곤 했죠. 이 소인 쪽으로 가다 보면 그러니까 소인의 학문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 물질의 학문으로 자꾸 지향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불가에서도 말하는 탐욕이 자꾸 생기고 또 탐욕을 채우지 않으면 못하면 또 자꾸 성을 내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점점 아둔해지고 어두워지는 거가 된다. 뭐 거의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그러면 탐욕, 욕심, 자꾸 성내고 어리석어지고. 그러니까 이 탐욕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탐욕스러우면 결국은 관찰을 못 시키면 성을 내게 되고 그러면 또 어리석어지죠. 그러니까 그 탐욕을 가장 경계를 했던 게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그 소인적인 학자가 되지 말고 군자적인 학자가 되거라 이렇게 공자가 말씀을 한 것도 다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그 공자 제자 중에 아주 그냥 성격이 좀 괄괄한 제자가 하나 있었죠. 자로라고 있었는데 이 자로가 그 어느 날 그 쌈한테 이제 묻죠. 선생님, 위나라 군주가 선생님을 모시고 그 정치를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선생님은 위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뭐부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정명사상이라고 정명론이죠. 명분을 바로 잡겠다. 명분을 바로 세우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분을 바로 세운다.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자식이 자식답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때 위나라가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막 대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혼란한 그런 형세였죠. 그래서 이제 공자가 그런 명분을 바로잡겠다. 이거부터 이제 해야지. 그 원래 이제 정명이라는 게 군군, 신신, 부부, 자자거든요. 그러니까 군주가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 있는 이 명분을 이제 강조한 건데 그런 명분을 바로잡겠다고 얘기했더니 자로가 막 비꼬는 거죠. 막 시기 때문에 아이 뭐 그런 거를 말씀하시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명분을 뭐 말씀하시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자께서 자로를 이제 한방 베기자 이 우월한 놈아 차라리 모르면 알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제가 이제 좀 내용이 조금 길어가지고 여기다 좀 미리 써놨습니다. 이제 공자가 자로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자로한테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정명론, 이 명을 바로 잡는 거예요. 이름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제 나라가 혼란해질 수 있다. 이런 건데 오늘날에도 뭐 이것은 뭐 거의 잘 들어맞죠. 그래서 자루한테 이제 한번 혼을 내주면서 이 정명에 대한 이름을 바로 잡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 말이 순조롭지 않다는 거예요. 말이 순조롭지 않게 되면 또 말이 순조롭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즉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어떻게 된다? 예약이 일어나지 못한다. 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약이. 이게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핵심 중에 한 덕목이죠. 예와 악이. 예라는 것은 이제 분을 얘기하고 악이라는 것은 화를 얘기죠. 화합. 이건 이제 질서.
요거는 화합.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예와 악이죠. 예, 악만 잘 돌아가면 이제 세상이 편안하게 태평하게 이제 이어갈 수가 있죠. 예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악이 일어나지 않으면 즉 어떤다? 형벌이 바르게 적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벌이 적중되지 않는다. 형벌이 적중되지 않으면 즉 민중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 보세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즉 말이 순조롭지 않다는 거예요.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즉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예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악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했죠. 예악이 일어나지 않으면 즉 형벌이 적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벌이 적중되지 않으면 즉 민중이 손발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이 손발 둘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혼란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름을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름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도 안 이루어지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악이 일어나야지 나라가 이게 제대로 좀 굴러갈 수가 있는데 예악이 흥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형벌이 적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벌이 적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민중들이 손발 두 곳이 없다는 거예요. 형벌이 적중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령 예와 악으로서 세상이 이제 이게 잘 굴러가야 되는데 예악이 굴러가지 제대로 이게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 외제적 가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형정이라는 이 형벌의 정치죠. 형벌의 정치가 들어가서 예와 악을 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의 정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와 악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형벌이 들어가야 되는데 형벌이 적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벌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지. 형벌이 적중되지 못하면 민중들이 어때요? 손발 두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하게 그지 없어가지고 형벌이 뭐고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 형벌이 적용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예악이 제대로 발동이 돼가지고 제대로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형벌이 적중될 수가 없다는 거야. 예악이 흥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이 적중될 데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민중들이 정신 혼란하게 짝이 없다는 얘기죠. 손발 두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라는 게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잘 보면 굉장히 우리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덕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선원들이 명분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행태를 보여야 한다라고 늘 가르쳤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옛날에 군주가 지금은 이제 대통령인데 대통령다운가요? 신하들이 지금 관료죠? 관료들이 지금 관료다운가요?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지금 하고 있나요? 자식은 자식답게 지금 하고 있나요? 막 이렇게 혼란하지 않나요, 지금? 막 뒤죽박죽 된 것 같고. 질서가 없죠? 지금 예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악도 부족한 것 같고, 얘는 나눔인데, 질서인데, 이거 지금 질서가 지금 많이 깨진 것 같고, 악은 화합을 얘기하는 건데, 하모니 같은 거. 이것도 얘가 지금 잘 안 되니까 화합도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전부 뭐 양분화돼가지고 진영 논리가 되고 막 이념 논쟁을 하고 지금 세계 지금 글로벌 이 라이제이션 세계화가 돼가지고 지금 한 지구촌이 됐다고 얘기하는 세상인데 지금 뭐 일본하고도 아주 각을 세우고 있고 미국하고도 지금 만만치가 않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도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 형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다 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명. 이름이 지금 이름에 부합되는 지금 삶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데서 지금 막 혼란이 오지 않는가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사람이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제 명분까지 왔는데, 올바르게 사는 게 다름이 아니라 이름에 부합된 삶 사는 것이야말로 혼란을 잠재우는 기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플라톤은 그 어리석음을 광기라고 하고 또 무지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루빨리 우리가 그 집단 광기와 집단 무지에서 깨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서 미안하고요. 남은 시간 잘 지내시고 좋은 한 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